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험 가이드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 핀테크 기업 업스타트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최고 재무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산제이 다타의 준비된 발언,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업스타트의 재무 상태, 핵심 전략,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실적 발표 전문 기록 중에 CFO 발언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CF 발언은 보통 회사의 재무적인 속내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업스타트 진짜 이야기. 이걸 CFO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한다면 업스타트가 자랑하는 그 AI 모델 있잖아요. 네, AI 모델이 핵심이죠. 그 모델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판단과 회사의 어떤 성장 야심,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CFO의 발언을 통해 업스타트가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그 전략적인 고민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CFO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연간 및 분기별로 아주 견조한 매출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이 점을 꽤 강조했죠. 네, 흑자 전환이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을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3분기 총 매출이 약 2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고요. 71%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랑 비교해도 8% 성장한 결과입니다. 상당한 성장세죠. 네, 확실히 인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총 매출은 이렇게 크게 늘었는데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른 이야기요? 어떤 거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수수료 기반 매출인데요. 이게 약 2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하면 이것도 54%나 성장했어요. 그죠? 하지만 회사 내부 기대치에는 한 6% 정도 못 미쳤다고 하거든요.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건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CFO의 설명을 들어보면 바로 그 업스타트의 핵심, AI 모델 때문입니다. 아, AI 모델이요? 네, 3분기 중에 그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UMI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업스타트 매크로 인덱스. 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신호가 있었는데 모델이 이걸 쫙 감지하고 스스로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모델이 스스로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대출 승인율을 좀 낮추고 또 금리는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수수료 매출 증가세를 약간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한 셈이죠. 이야, 흥미롭네요. 모델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또 다른 주요 수치들을 보면요. 순이자 이익은 약 1,900만 달러로 오히려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피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 순이익은 약 3,2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역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조정 EBIT다. 이것도 약 7,100만 달러로 기대치를 훌쩍 넘었고요. 수수료 매출은 약간 주춤했는데 이익 지표들은 좋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순이자 이익이 예상을 웃돈 이유는요. 회사가 현재 그 연구개발, R&D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 R&D용 자산에서요? 네, 신규 상품 테스트 같은 걸 위해서 잠시 가지고 있는 대출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또 CFO가 대출 상환 속도가 좀 빨라진 점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총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줄이니까 순이자 이익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자산 수익률 자체가 워낙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델이 수수료 매출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 이익이 잘 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네요. CFO는 이런 모델의 보수적인 조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모델이 때로는 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철학을 분명히 했어요. 아, 장기적인 관점. 네. 단기적인 어떤 거래량 목표 달성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모델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업스타트 운영 방식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가 엿보이네요. 그럼 이제 대출 거래량하고 마진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3분기 총 대출 거래 건수가 약 42만 8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42만 8천 건이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128% 증가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 대출자도 약 30만 명이나 되었고요. 거래 자체는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네, 거래 건수만 보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의외의 지표가 있습니다. 의외의 지표요? 바로 평균 대출 규모입니다. 건당 평균 대출액이 약 6,670달러로 이게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12%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와, 거래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평균 대출 금액은 줄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CFO는 이건 역시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 자체가 이전보다 좀 더 적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아, 고객 니즈 변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AI 모델의 보수적인 태도가 대출 금액, 승인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 스스로가 승인 금액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델이 금액도 조절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상품 구성의 변화, 예를 들면 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출 상품이라던가 특정 리스크 등급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믹스 시프트 현상도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수익성과 직결되는 마진은 어땠을까요? 수수료 기반 매출에서 대출자 확보나 검증, 서비스 비용 같은 이런 변동 비용을 제외한 기여 마진은 57%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건 이전 분기나 회사의 가이던스와 비교하면 한 1%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약간의 마진 하락도 아까 이야기했던 모델의 보수적인 조정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승인율을 낮추면서 대출 신청 대비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는 비율, 즉 전환율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전환율이 떨어졌다. 네, 전환율이 낮아지면 한 건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심사 비용 같은 단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기여 마진의 약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모델의 보수적인 판단이 수수료 매출뿐만 아니라 마진에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비용 구조 그리고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총 갭 기준 운영 비용은 약 2억 5,300만 달러로 2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비용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세부내용을 보면 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자 확보나 검증 같은 그런 변동 비용은 대출 거래량 증가율이 15%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11% 증가에 그쳤고요. 오, 효율적이네요. 네, 더 인상적인 것은 뭐 엔지니어링, 마케팅, 관리 같은 이런 고정 비용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7%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CFO는 이게 주로 성과 기반 보상과 관련된 충당금, 에크루얼이 줄어든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고정 비용이 줄었다는 건 수익성 개선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비용 통제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은 이익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즉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이 재무 상태표는 어떤가요? 3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잔액이 약 12억 달러로 2분기 말에 10억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담이 늘어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CFO는 이것이 의도된 일시적 증가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도된 증가요? 네. 현재 업스타트가 여러 가지 신규 대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상품들이 동시 R&D 단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규모 확장,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기 확정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건의 제3자 자본 조달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이 계약들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서 잠시 회사 돈을 쓰고 있고 외부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이 부담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CFO는 이 제3자 자본 조달 계약들이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현재 R&D나 초기 확장을 위해 투입된 회사 자본을 회수하고 대차대조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스타트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무담보 개인대출 부문에서는 자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자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풍부하고 경쟁 심화나 투자자 신뢰 덕분에 자금 조달 비용, 즉 스프레드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핵심 사업은 아주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R&D 관련 대출 증가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일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혹시 만약에 제3자 자금 조달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거나 조건이 불리해진다면 이 대차 대조표 리스크가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CFO는 물론 자신감을 보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제3자 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와 그 시점이 앞으로 업스타트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신규 사업 성장 속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투자자들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AI 모델과 거시 경제 환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CFO는 모델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중에 그 UMI 지수가 거의 0.2포인트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좀 안정화된 점, 그리고 대출 상환 속도가 좀 빨라지는 추세, 이런 것들을 모델이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네. 여기서 업스타트의 핵심 철학,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CFO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경제 환경 속에서는 인간의 어떤 직관이나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AI 모델을 따르는 것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단기적인 성장을 다소 제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규율, discipline to heed to them, 이걸 강조했습니다. 모델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고하군요. 뭐랄까 AI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강한 신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흥미롭게도 CFO는 현재 나타나는 높은 대출 상환 속도나 소비 증가세 둔화 현상이 역설적으로 미래에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에 좀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일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신용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서 2026년 성장에는 오히려 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 신호를 좀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가오는 4분기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했나요?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건 오히려 가계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고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고 최근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점진적인 통화 완화 기조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UMI 지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거고 다만 연말 휴가 시즌 같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약간의 역풍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 점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 소비자의 재정 상태 개선이나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주로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거시경제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의 실적 전망, 즉 4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예상 실적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4분기에는 총 매출 약 2억 8,8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이 중에 수수료 매출이 약 2억 6,200만 달러, 순이자 이익이 약 2,600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봤고요. GAP 기준 순이익은 약 1,700만 달러, 조정 이비다는 약 6,300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네요. 4분기 기업 마진 목표치가 약 53%로 제시되었는데 이건 방금 살펴본 3분기 실적인 57%보다 꽤 낮은 수치인데요. 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CFO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회사가 다시 흑자를 내는 안정적인 수익성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 네. 구체적으로는 향후 대출 거래량을 더욱 늘리고 기존 고객의 재거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율, 테이크 레이트를 전략적으로 약간 조정해서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에 투자한다. 그렇죠. 즉, 단기적인 마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과거에 R&D 등에 투입했던 자본 투자의 결실이 이제 슬슬 순이자 이익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마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하, 수익성이 확보되니까 이제 다시 성장의 드라이브로 걸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군요. 전략적인 마진 조정이라는 설명이네요. 2025년 전체 연간 가이던스도 수정해서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연간으로는 총 매출 약 10억 3,500만 달러를 예상했고요. 이 중에 수수료 매출이 약 9억 4,600만 달러, 순이자 이익이 약 8,9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조정 EBITDA 마진은 약 22%, 갭 기준 순이익은 약 5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CFO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CFO는 업스타트가 AI 모델의 단기적인 어떤 보수적 조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도 핵심 비즈니스에서는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상품 출시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변동성이 큰 거시경제의 환경 속에서도 AI 모델의 판단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회복한 만큼 단기 마진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즉 고객 확보나 LTV 증대 같은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거죠.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AI라는 엔진을 믿고 때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장기적인 레이스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는 업스타트 CFO 산제이 다타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발언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모델의 냉정한 판단과 성장 야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또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대차 대조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AI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 말이죠. 또한 흑자 전환을 발판 삼아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CFO가 AI 모델이 때로는 단기 성장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판단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규율, discipline to heed to them,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한 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단기적인 시장의 압력이나 기대치에 흔들리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장기적인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여러 신규 상품들이 R&D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3자 자금 조달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CFO가 자신한 대로 연말까지 이 새로운 자금 조달 계약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업스타트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과제가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성패가 앞으로 업스타트의 대차 대조표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의 성장 궤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업스타트처럼 AI의 판단에 깊이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약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극심한 경제 격변기,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 이벤트와 마주했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이 이런 미지의 위기 앞에서 예측력을 발휘하면서 빛을 발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앞으로 업스타트와 같은 AI 기반 핀테크 기업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업스타트 CFO 발언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